저는 연구원 NZ0입니다. 환영하다. 처음 오신 분은 설명을 읽고 중지하고 계속하십시오. 시작해보자. 짧은 일화. 캐럴라인 컨트레러스라는 가명과 공유됩니다. 8. 한 번은 밤 11시 45분쯤 잠이 들었는데 잠시 잠이 들었다가 내 이름이 다이애나라는 것을 듣고 꿈인 줄 알고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오른쪽 귀에 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다이애너가 깨어납니다. 머리를 만지는 것을 느낀 순간 나는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고 손이 마비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내 물건을 찾았다. 휴대전화를 들고 새벽 1시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던 내 귀가 아프기 시작했다. 방 전체를 휴대전화로 밝히고 눈은 보이지 않는데도 존재감을 느꼈다. 어떻게든 딸을 관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딸을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 모든 일들이 지겨워서 딸이 세례를 받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잠이 들어 떨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됩니다. 다른 밤에 제 어린 딸이 보고 있던 무언가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존재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의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8. 이게 올해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8시쯤 됐을 거예요. 부엌에 가서 짝꿍을 만들려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문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작은 내 방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들어갔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니 부드러운 천이 보였고 위를 올려다보니 나에게 미소를 짓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돌아서서 내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이상한 건 꿈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강에 몸을 던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꽤 좋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의 방에 성수를 던지라고 했지만 그 존재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고 그 이후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성수 앞을 지나가면 소름이 돋습니다. 들판, 저 멀리 꿈에서 보았던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다는 것조차. 핵심 가명 올베런과 공유됩니다. 3.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목초지에는 언덕이 있고 그 경사면에는 산 사이, 언덕 바로 옆에 있는 여러 샘으로 공급되는 계곡이 있고 계곡으로 나뉘어져 있는 또 다른 작은 샘이 있습니다. 동요, 특히 여름에 새인 커샤테가 앉는 곳에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고 하루 종일 두 언덕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의 진공을 이용하여 날아가지만 때로는 오후에는 이미 어두워집니다. 돌이 있는 언덕 사이에는 같은 카초테가 원을 그리며 날아가고 내 집과 목초지를 나누는 땅을 건너면 더 큰 것 중 하나가 지형을 따라 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깃털이 있고 닭이나 냄비보다 크다 8살짜리 아이나 개 한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게브리엘러 페러라는 가명과 공유됩니다. 4284. 나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늘 본 일이 있다. 예를 들어 나쁜 놈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여자를 봤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서 엄마 뒤에 있는 어린 소녀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몹시 화난 표정을 지었지만 엄청난 구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소녀가 어머니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보니 어머니가 칼에 찔린 채 내가 방 바닥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지금 나를 보살펴주는 여자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고 나는 항상 깨어났다.
긁히고 물린 상처로 인해 할머니는 치료사를 불러 정화를 했고 그 후 악몽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계속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나를 풀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몇 심리학자들에게 갔더니 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속상해했고 이미 일어난 일을 잊어야만 했다. 그러나 집에서는 때때로 어린 소녀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집을 나갈 수 없다는 것. 게다가 내가 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너 적으라는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3. 초자연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었고 나에게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전에 꽤 괜찮은 남자와 장거리 연애를 했고 영상통화로 채팅을 하던 중 그 사람은 대개 꽤 늦게 했다. 그때 누가 내 방 창가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유리창을 만졌을 때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니 울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우는 여자가 나를 찾는다고 농담을 해서 겁이 났어요. 같이 자는 개가 있었는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자 바로 어머니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내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여자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 방이 안채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고 하셔서 성경을 펴라고 하셔서 시편 91편의 블라우스를 뒤집어 씌웠는데 제가 블라우스를 다 뒤집어 입었을 때 부모님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방에서 나오시더니 개들이 마당에는 뛰어다니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나왔을 때 어머니는 침실 밖에 기름과 소금을 깔고 계셨고 다행히 모든 것이 진정됐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면 나는 이전에 이 여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녀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티안 솔리스라는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5. 나는 멕시코 유카탄 메리다에 살고 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칠레 왕이라는 마을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문 너머로 산 너머로 작은 키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숨기려고 했던 것 같은데 특성상 알루체였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부모님은 어렸을 때 밤에만 얘기하고 귀신이나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하시고 인형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저를 흔들어 잠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인형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다음날 인형의 배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여전히 그림자가 보이고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나는 내일의 빵이다. 이미 일상의 활동이다. 이렴 데비드라는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5. 1. 내 이야기는 내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있던 방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급히 나를 찾으러 가셨지만 나는 어머니가 떠난 곳에 없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저를 발견했는데 저를 데려가려고 한 것이 도깨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경험은 어느 날 어머니가 철로를 따라 걷고 있을 때 따라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작은 새 마리를 보았습니다. 덤불 속에 그림자가 있고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보았고 가족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돌아가면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제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꿈에서 어머니가 나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어헤이 샌더발이라는 가명과 공유됩니다. 4. 2. 이 이야기는 어머니 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미 어렸을 때 어머니는 조부모님, 삼촌들과 함께 멕시코 campeche주 카르멘시에 속한 에지도 콩키스타 캠페시나에서 살았습니다.
조부모님 집에 가게가 있으시지만 작은 가게였는데 아주 잘 되고 있었고 늘 많은 사람들이 사러 왔어요.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같은 식민지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겨우 11에서 12세 정도였고 문제의 소녀는 학교 친구였습니다. 소녀의 숙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소녀가 빈혈로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80년대와 70년대의 마을과 목장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 장례식에 기도하러 갔다고 어머니는 말한다. 그 소녀의 시체는 창백한 피부색으로 보였다. 그 소녀가 인생에서 갈색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뼈다귀처럼 아주 말랐고 우리 어머니는 그 소녀가 태양 아래서 언제라도 깨어날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가서 이미 오고 있는 그녀를 묻었습니다. 묘지에서 나와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가게를 다시 열었다. 갑자기 어머니는 카운터 역할을 했던 테이블 위에 이상한 흙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치우려던 중 할머니가 멈춰섰다. 그걸 다시 잡아당겼더니 할머니가 빗자루로 쓸고 물을 부어주셨는데 탁자 위에 있던 것이 죽은 사람의 뼈가루와 묘지 흙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에. 메넬 간잘리즈라는 가명과 공유됩니다. 8. 2015년 여름방학 때 멕시코 미초아칸주 자카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온 가족이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화가 나서 집에서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가게를 나왔다가 거실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고 걸어가다가 기둥을 지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없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기 전에 다 방문해야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외곽이 삼촌 소유의 농장에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께서 돈이 묻혀 있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밤 뭔가 타는 것을 보시고 다음 날 보러 가셨는데 제나 탄 흔적도 없었고 또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울타리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로 갔는데 나가려고 하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더군요. 흰 옷을 입은 아줌마. 사실은 그 집에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켜봤고 땅에 닿지도 않은 사람들도 봤고 물건을 세워 공격하기도 했고 이제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삼촌이 2012년 당뇨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장례식 날 온 가족이 새벽 3시쯤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나갔을 때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낮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을 뻔했고 그 일로 온 가족이 심각했고 펀치를 나눠달라고 했고 서빙 중이었고 돌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 모든 일이 몇 분 만에 일어났는데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소피아 에르난데스라는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8. 어느 날 밤 유튜브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머니 방 문이 열린 것 같았고 벌써 새벽 3시쯤이라 휴대폰을 꺼두었고 몇 시간 뒤에는 휴대폰을 꺼야 했다. 학교에 가서 어머니가 방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계속 듣고 계셨는데 10분쯤 지나도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방을 나갈 때 키가 아주 큰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에서 거실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나에게는 꽤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방이었고 어머니가 자고 계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왔는데 들어가기 전에 또 그림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신경을 안 써서 방으로 돌아가서 넘어졌어요. 잠이 들었고 잠시 후 누가 내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얼음에서 막 꺼낸 것처럼 차가운 손이어서 두려움이 나를 덮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할머니와 오후에 점심을 먹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집 근처 우물에 머물렀던 어떤 사람의 영혼이었다고 말했고 할머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충고하셨다. 어머니, 밤새도록 기도하고 집문과 창문에 성수 몇 방울을 남겨두라고 집 주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을 때까지 매일 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아직도 이 존재의 그림자를 집 근처에서 봅니다. 또 몇 년 전에도 그런 존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 뒤에 똑같은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머니를 겁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고 모든 걸 다 없앤 게 확실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클라라 바이오라는 가명으로 공유됩니다. 8. 1. 이 이야기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멕시코 나야리트의 산타 마리아 델 오로에 살았으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집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부엌은 과수원으로 이어졌으나 항상 난간에 갇히게 되었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얼마 후 그는 목장을 팔았고 새 세입자들은 부엌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땅을 파다가 놀랍게도 금화를 발견하였고 소작인들이 타국으로 이주하여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버려진 곳과 같았습니다. 얼렉시스 아리어스라는 가명과 공유됩니다. 4. 2. 4. 3. 어느 날 형제들과 저는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밤 0시까지 머물렀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에는 할머니가 자신을 마녀라고 부르셨다는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말한 직후에 그녀는 나갔습니다. 그녀가 불을 붙였는데 불이 꺼졌고 그녀는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에 들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 마이클은 창문에 뭔가 또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보러 가셨고 우리는 창문에서 본 것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재빨리 큰 칼을 들고 집에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날부터 우리는 우리가 하던 야채 가게에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예전처럼 팔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반년쯤 지나서 우리는 그들이 마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한 여인에게서 알게 되었고 교회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마침내 이모는 그 모든 것이 검은 동물 인형에서 나왔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팔로우하고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공유하면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에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까지 라틴어 섬뜩한 이야기 등